자, 지금까지는 뭐 결측치, 병합, 뭐 이런 눈에 딱 보이는 뭔가 데이터상의 오류를 갖다가 처리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적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 데이터셋 전체를 봤을 때 해당 데이터 포인트가 해당 데이터 값이 통상적인 범위,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어떤 사람별 연령, 이름과 연령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간단한 심플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 만약에 이게 회사 임직원 데이터라고 했을 때 3살, 2살 이런 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 1000살, 뭐 박봉문이 마이너스 53세, 1250세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돼. 뭐야 왜 이런 데이터가 있어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리고 또는 이러한 연령이 아닌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일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좀 확인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방법 몇 개 먼저 볼게요.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필터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Shift Ctrl L이라고 해서 필터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필터에서 연령에서 한번 필터 열어보시면은, 자, 연령에서 필터를 열은 순간 밑에 있는 항목들은 다 오름차순 정렬을 기본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을 바꿀 수는 없는데요. 자, 보시면은 나이다 보니까 곧바로 제일 그러니까 낮은 값의 나이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보면 높은 값의 나이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에서는 지금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섞여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 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옆에 D1에다가 확인. 피벗 테이블은 더 다음 챕터에서 좀 다루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연령을 값에 놓고 뭐 이름을 향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시는데,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값에다가 집어넣는 거, 우리가 이상치를 탐색할 것을 갖다가 행에다가 집어넣고요. 행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연령을, 이름을 넣어볼까요? 이름을 값에다 집어넣어볼게요. 그러면은, 각각이 마이너스 53세가 1개, 두 살이라고 되어 있는 게 1개, 24세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현재 지금 이런 것도 잘못됐고 3개가 잘못됐구나, 쭉 내려보면 또 3개가 6개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볍게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통계적 방법입니다. 우리 통계에서 활용된 것 중에 G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G스코어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과의 차이를 갖다가 표준편차로 나눠준 것이 G스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통계학에서 배우기로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가 정상값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f 함수를 써가지고 이 값이 둘 중에 하나, 둘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둘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AND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AND 함수. 이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가, 그리고 이 값이 2보다 작은가 라는 평가식을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2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평가에서 정상, 이것이 참이라면, 둘 다 참이라면 정상이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나왔다 그러면 비정상인 거죠. 이상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그래서 따닥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 나오고 이상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상치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정상이라고 나오게 되는 오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했다고 해서 이거가 무조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좀 여러 번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상치라고 나오는 것들은 당연한 이상치인 거고, 그리고 저 범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치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상치에 대한 판단은 좀 저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상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상치에 대해서는 특정 범위를 내가 어디까지 정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찾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